네, 재산 문제는 계속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에서 응가 결과가 나오길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정윤회 씨는 전처인 최순실 씨의 능력에는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도 연설문, 대통령 연설문에 손댄 적이 없었고 최 씨는 연설문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아예 했습니다.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윤회 씨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줬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그럴 능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연설문이라는 게 알다시피 팩트를 해야 돼요, 팩트. 그 다음에 그 연설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자문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했던 자신조차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었다며 연설문 수정은 전문가가 아니면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는 최 씨가 연설문을 고쳤다면 내용보다는 문구 정도를 수정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아유, 영어를 쓰지. 그랬습니까? 뭐, 그랬죠.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겠지만, 연설문 내용 수정이라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계속했죠. 정호성이도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런 친구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18년 넘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해온 정 비서관이 최 씨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그럼 박지만 회장은 당시에 선생님께서 뭔가 지금 자기를 미행하고 있고 아니면 뭔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은? 그렇죠. 예, 그런 의심을 갖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아직도 정윤회 씨가 미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입니다. 박지만 씨 미행을 했다. 그리고 정윤회 씨 쪽에서 이 미행을 주도했다. 그래서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가 크게 한판 붙었다. 이게 한간에 파다하는 소문이었고 실제로 그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자, 이현정인을 보시기에 정윤회 씨는 그래서 만났다는 겁니다. 박지만 씨를.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그 부분에 그 시점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해명을 했다. 네. 근데 박지만 씨는 첫 반응이 좀 싸늘했다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정윤회 씨가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멀어진 상황. 네. 왜냐면 2011년부터 최순실 씨하고 이제 별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합쳤다가 다시 2014년도에는 정식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윤회 씨가 상당히 차단돼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황상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3인방을 이 정윤회 씨가 추천하고 정윤회 씨가 관리를 해왔지만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간 뒤부터는 제가 볼 때도 아마 정윤회 씨 입김이 그렇게 세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박지만 씨 입장에서 보면 이 정윤회 씨가 그래도 계속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은 것으로 보여졌고, 네. 실제로 그런 것 따라서 이제 자신을 미행했던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인데, 네. 실제로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간 뒤부터는 사실은 이제 보면 최순실 씨가 거의 주도를 해왔다는 정황들이 지금 보면 거의 사실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마 박지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박지만 씨와 대통령과의 거리가 멀어진 상황에서 미행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3인방과 최순실이 합쳐서 결국 박지만 씨를 미행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정윤회 씨한테 떠넘겼다. 네. 배경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윤회 씨는 너무나 억울해서 박지만 회장을 직접 만나서 내가 한 게 아니다. 지금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박지만 씨는 그걸 믿지 않은 것이죠. 네. 왜 당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단계거든요. 근데 문제는 박관천 경쟁에 보면은 이 정부의 핵심 실세는 바로 최순실이라는 네. 이야기도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 보면 청와대 내에서도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최순실이냐 정윤회나 이를 두고 실제로 그 권력 내부에 아는 사람들은 최순실이라고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정윤회다라고 좀 오해를 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저도 여기서 한마디 네. 잠깐 붙이면 저도 이제 그런 의심을 사실을 해봤거든요. 정윤회는 억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최 씨의 운전기사, 17년 운전기사인 김모 씨의 증언에 의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98년 2년 차인 네. 99년 내에 아마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네. 그 운전기사 김모 씨에게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이,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최 소장님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텐데 걱정이다. 네. 여기서 최 소장님 최순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가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과장님이, 그러니까 운전기사한테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매는 여기 임선희 씨를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선희 씨와 최순실을 데리고 한강으로 좀 뛰어드는 게 어떠냐, 이런 네.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고 네.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얘기.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그러면서도 한 말이 뭐냐면은 그 최순실이 대장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꼴등이다. 네. 정윤회는 아무런 실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운전기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이현정 의원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그 박지만에 대한 어떤 그 견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오히려 아무런 실권이 없는 정윤회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겉에 좀 의심을 당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아마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해봅니다. 자, 아마 정윤회 씨가 여러 가지 점이 또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당시 정윤회 문건 파동, 이 배후를 의심하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회장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었어. 그 전에. 그 박하천이 만나기 전에 미행 사건 났을 때 내가 박지원 회장을 만났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오냐. 사실이 아닌 건데. 박지원 회장은 그 아닌 때는 어떻게 연기나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의식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난 전혀 아니다라고 내가 거기서 말씀드리고 내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난 관여하지도 않고.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문건 사건 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나도 그게 의아했다고. 왜 정확하게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일개 개인 행정관이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그걸 청와대 내에서 문건을 만들어 돌렸다는 거. 나도 이해가 그게 안 갔어요. 전혀 이해가 나도 안 가는 부분이거든. 그 부분이. 그 사람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퀘스천이에요. 미스터리죠. 아니면 박한천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겠다. 박한천의 개인적인 욕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지. 그죠? 그래서 뭐 말도 안 했어요. 뭐 위에서 누가 시켰다. 자, 이수민은 예. 김기춘 실장을 약간 나를 경계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뭔가 좀 예.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했다는 한간에 거죠. 박지만 회장이 김기춘 실장을 만나서 정윤의 최순실을 뭐 조심해라. 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얘기를 있었어요.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박지만 씨 입장에서 어차피 이제 누나한테서는 하여간 누나는 뭐 박지만 씨 경계를 하는 거였으니까 박지만 씨 입장에서는 김기춘과 정윤의 최순실 부부를 대립시켜 놓으면 그러면 소위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대립을 시켜놓으면 둘이서 경쟁하다 보면은 그나마 좀 한쪽이 더 견제가 되지 않겠느냐, 서로 견제를 하지 않겠냐,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만일 이 박지만 씨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런데 지금 저 정윤회 씨의 저 인터뷰 내용은 네. 정윤회 씨가 지금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해서는 특검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분히 특검을 의식해서 한 뭐 특검에서 인터뷰 본인도 내용이다. 얘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예, 하는 내용이라서 네. 뭐 본인 입장에서 본 얘기이고 특검의 네. 결과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지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지만 박한천 행정관이 이 정윤회 문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낸 장본인이었으면 들어보시겠습니다. 알잖아, 내 입은 자꾸라는 거.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게 저거에 1억 배가 넘는데 그 문건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경위로 됐고 왜 뭐가 문제인가 쭉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놀랄 거야. 전반년도 아니다. 오픈 게임이다, 오픈 게임. 물 바가지 한 번 세기 힘들지 한 번 세기 시작하면은 바가지 깨집니다. 지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최순실 청문회에서 이 정윤회 씨와 관련된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곤란하다.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이다. 네. 지금도? 예. 터무니없는 십상시
그런 게 다들 뭐 날만 날라면 7억 있어야 된다. 당시에 나 만났던 사람들 다 7억 다 외상이라 그랬어. 우리 친구들도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자, 저게 아마 그때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이 와서 그때 현직 부총리급에서 좀 몇 명이 거명되기도 하고 일일이 다 기자들이 코멘트도 달았습니다. 참 이게 저희가 뭐 지금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혹시나 또 특검에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론되는데 아마 정윤회 씨도 이 부분은 강하게 반박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현재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처럼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본 적도 없다.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네티즌 수사대가 제기한 그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당시 같이 있었던 최순실 씨와 같이 있었던 장면들이 나오자마자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윤회 씨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뛰어난 중앙정보부부터 뭐 법무장관을 거쳐서 그런 활동을 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윤회 씨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비서실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형식적인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비선 대통령이었던 최순실 씨,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영환 전 수석의 뭐 비방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은 청와대 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모든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윤회 씨는 잠시 역시 부부관계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핏줄이 섞이지 않은 부부관계라는 거는 사실상 겉도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 결국 정윤회 씨는 그런 측면에서는 겉돌고 있었고 사실상 여기에서 배제돼 있었던 그런 측면에서 자신은 억울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상황들을 돌아보면 정윤회 씨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저희가 일견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얘기들을 정윤회 씨도 하고 있다고 실제로 봅니다. 7억 원과 관련해서는 그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분명하게 유경재단 관계자인 김모 씨의 이름과 함께 기록인 돼 있어요. 부탁 이런 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철저히 수사는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